안녕하세요. 한샘 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점에 대한 평행이동, 그리고 도형, 식에 대한 평행이동을 배웠습니다. X축으로 Y축으로 얼마큼씩 평행이동할 때 점에서는 그 평행이동한 만큼을 더하면 됐고요. 식에서는 그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 대신에 X 빼기 A, 그죠? X 빼기 A를 대입했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점에서는 그 b만큼을 더하면 됐고 도형, 식에 대해서는 y 대신에 y 빼기 b만큼을 대입하면 됐었죠. 조금 달랐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대칭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칭이동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칭, 이렇게 반대 형태가 되죠.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선, 예를 들어서 x축의 대칭이동이다. 그러면 x축은 가로선이죠. 그 가로선에 위에 있던 점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대칭 형태로 내려가는 그런 이동을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데 X축 말고 Y축 바로 세로선 오른쪽에 있던 점이 세로선을 바탕으로 왼쪽으로 갈 때 그리고 원점의 대칭 이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대칭 이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 네 가지나 돼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림을 좀 딱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아하, 가로선의 대칭이다. 위에 있던 게 밑으로. 세로선의 대칭 이동이다.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 대칭으로 밖으로, 반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 도형, 식에 대한 대칭 이동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대칭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점과 식,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개념들 그리고 문제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잠깐만 복수 좀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점과 도형, 바로 식으로 이루어진 형태에서의 평행이동 배웠었죠?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점의 평행이동은 그죠? X축으로 Y축으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만 생각하는데 그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원래 X값에 그냥 그대로 A만큼을 더하고 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있던 y-값에 그냥 b만큼을 더하면 됐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의 평행 이동은 이동된 만큼을 더하면 됐었어요. x축으로 a만큼이면 x값에 a 더하고 y축으로 b만큼이면 y값에 b를 더했었죠. 그런데 식에 대해서 평행 이동만큼은 좀 독특하게 식에 대해서 평행 이동은 원래 주어진 식 xy로 이루어진 식에서 x축으로 만약에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다 보니까 x 빼기 2라는 이렇게 더한 값이 아니라 이 뺀 식 x 빼기 2라는 식을 반대로 대입해야 됐고요. 또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y라는 이 문자식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해야만 평행 이동한 식이 되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했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 이제 이동인데 어떤 이동이냐? 따라합시다. 점과 도형 식의 대칭 이동. 자, 우리는 어떤 이동이라고요? 마찬가지 점과 도형 마찬가지로 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행 이동이 아니라 무슨 이동이요? 대칭 이동이다. 대칭이 뭐죠? 반대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대칭 이동이 크게 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X축이 가로선이죠. 가로선. 가로. 가로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킬 거고요. 또 가로선이 아니라 또 무슨 선? 그죠? 세로선. 그게 바로 Y축 같은 거죠. Y축. 세로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점에 대해서 선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켜 볼 거예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고, 그리고 선 중에서도 x축, y축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 y는 x라는 이거 대표적인 직선, 이런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한번 이동을 시켜 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 보면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y축 세로선과 x축 가로선이 있을 때 어떤 점이 있다고 합시다. 점. 그 점이 여기 x, y점이 있다고 할게요. x, y점. 그럴 때, 자, 다 같이 바라볼 거예요. 만약에 x축에 의해서 요 x축 가로선에 의해서 저 점 x, y를 대칭을 시키겠다 하면 바로 이렇게 대칭 반대로 가는데 요 위에 x, y가 요 파란 선 위에 있죠. 그 값을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가겠다는 얘기. 밑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수직으로 딱 그대로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밑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불러볼게요. x 값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뀔까? 누가? y 값이 플러스 y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마이너스 y로 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x값 검은색 x좌표는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다? y값만 이렇게 y값만 가로선이다 보니까 위, 아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빨간색 선, 바로 y축에 대해서는 이 세로선에 대해서는 x, y가 어떻게 갈까요? 오른쪽에 있던 게 어디로 갈까? 반대로? 그렇죠.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x값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면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 반대. 왼쪽. 마이너스 x로 왼쪽에 있겠구나. 그리고 나선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할 거 y값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신기하죠? y축의 대칭 이동이면 y값은 변함이 없어요.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x 부호만 바뀝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y축의 평행 이동이면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다 보니 x 부호가 반대로 된다. 또 따라할게요. x축의 평행 이동이면 가로선이다 보니까 위에 있던 y가 아래로 가는 마이너스 y로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게 좀 따라하면서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x축 평행 이동, x축 대칭 이동 위아래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 세로선이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요거 부호가 x 부호가 바뀐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y 부호가 바뀌었다. 무슨 축의 대칭이다? 바로 요 x축의 대칭이더라. x축의 대칭. 그죠? x축의 대칭. 그리고 만약에 x부호가 바뀌었다. x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축의 대칭이더라? 그렇죠? y축의 대칭이더라. y축의 대칭. x값이 바뀌었다면 부호가 바뀌었다면 y축의 대칭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가로선 x축의 대칭 이동이면 누구 부호가 바뀐다? x축 가로선이다 보니까 위, 아래 y가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y로 바뀌었고 또 y축의 대칭 이동이면 세로선 오른쪽이 왼쪽 가다 보니까 왼쪽이 오른쪽 가고 그죠? x값이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부호만 바뀌어 부호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같이 말해볼 거예요. 이제 원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뭐의 대칭 이동이요? 원점. 원점은 축의 가운데 있는 게 원점이죠. 요 원점의 대칭 이동이면 짠짠짠짠 요 반대 방향 가야 돼. 원점의 반대 방향. 원점의 반대 방향 가면 딱 봐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x값, y값 부호가 더 어떻게 위에 있던 x, y 좌표가 완전히 왼쪽과 그 밑에 있죠.
오른쪽 위에 있던 게 왼쪽 밑으로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xy 부호가 다 어떻게 돼요? 예, 바뀌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원점 대칭 이동은 xy 부호가 다 반대로 된다. 누구 대칭이요? 예, 원점 대칭이면 예, x 값은 마이너스 x로 부호가 바뀌고 또 y 값도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이제 부호 바뀌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거는 증명 안 할게요. y는 x의 대칭 이동이라면 y는 x라는 이러한 직선의 대칭 이동이라면 놀랍게도 예, 얘는 부호가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바뀌느냐?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가. 참고해 주세요. 참고.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 그릴 장소가 조금이라서 이렇게만 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x가 1 이때 y도 1, x가 2일 때 y도 2. 뭐 이런 식으로 xy 같은 거죠. 그래서 요 검은색이 y는 x 직선인데 자, 내가 만약에 자, 여기 2,1이라고 합시다. 2, 뭐라고요? 1. 2,1의 좌표라면 이게 대칭이 될 때 어떻게 대칭이 되냐면 요 직선의 수직으로 나간대요. 수직. 반대 방향 수직으로. 그리고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은 값이다 보니까 서로 같은 값이다 보니까 예,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거는 증명은 안 할게요. 예, 좀 길기 때문에 예, 수직인 것도 찾아야 되고 막 거리 같은 것도 해야 돼서 중점인 거 찾아서 해야 돼서 예, 증명은 안 하고 대신 느낌적인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부호가 바뀔까요? 우선 2,1이 여기 파란색 부호가 바뀌었나요? 다 여기 1사분면 다 양수값이죠? 부호는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느냐? 위치만. 2,1이었다면 여기는 1,2로 위치만 바뀌어요. 어떻게 위치가? x가 y 자리로 y가 x 자리로 위치만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따라할게요. y는 x의 대칭 이동은 x가 y 값으로 y는 x 값으로 예, 자리가 바뀐다. 예,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진짜로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바로 답을 쓰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답 쓸 건데 자,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느냐? 지금처럼 무슨 축의 대칭 이동? 예, x축의 대칭 이동 얘가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y축의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직선의 대칭 이동 다 나와 있죠? 직선 y는 x에. 그래서 자, x축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x축은 무슨 선? 예, 가로선. 그럼 위 아래 바뀌니까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요 y 좌표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부호가 바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x 좌표는 마이너스 3 똑같고 y 좌표만 뭘로 바뀐다? 그렇죠. 마이너스 6이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선 y축의 대칭 이동이다. 만약에 y축의 대칭 이동한 점이다. 그러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되느냐? 누구 부호가 그죠? 요 x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죠? 요 x부호가 자, x부호가 바뀌어서 뭘로 갑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왜? 세로선이니까 왼쪽에 있던 x좌표가 오른쪽 3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y좌표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3,6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이다.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원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말해 봅시다. 원점이라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둘 다 바뀌는 거랬죠? 그렇죠. 바로 x, y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자, 불러봅시다. 네, 둘 다 부호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3은 뭘로? 3으로.
그리고 6은 뭘로?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둘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누구에 대해서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라면 이건 부호가 바뀌었나요? 아니랬죠. x, y 자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뭐 콤마 뭐로? 그죠? 마이너스 3, 6이 아니라 6, 마이너스 3으로 y 좌표랑 x 좌표랑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 증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까봐 증명은 안 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y는 x의 대칭이면 부호가 바뀌진 않네. 1사분면이 1사분면 형태로 가니까 부호는 안 바뀌고 위치만 바뀌어야 되는구나. x값, y값의 위치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2번, 3번도 똑같이 해보세요. 2번, 3번도. 지금부터 시간 줄게요. 시작. 네, 다 해봤습니까? 다 해봤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냥 x축 대칭이동 그리고 y축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는 말 생략할게요. 그리고 원점 대칭이동 그리고 y는 x란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x축의 대칭이동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쵸? y 부호가 바뀌랬죠. y 부호가. 근데 y는 0이니까 바뀔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보다. 그죠? 2, 0 그대로 되고요. 자, y축에 된다면 누구 부호가 x 부호를 했죠.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 가야 되니까. 자,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y는 똑같이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했다? 둘 다 부호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2, 0의 부호 바꿔봤자 0이죠? 0. 이런 식으로 되고요. y는 x다.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된다? 위치가 완전히 위치가 바뀌는 거죠. 부호는 안 바뀝니다. 2, 0이면 0, 2로 이렇게 x좌표랑 y좌표랑 이런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 볼게요. 자, 3번 문제.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의 이제 요 형태의 답도 똑같이 x축, y축, 그리고 원점 y는 x라는 직선 요거에 대칭 이동을 해보자. 자, x축 누구 부호? y 부호가 바뀌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죠. 0, 뭐가 되겠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은 0이 부호가 바뀐 0의 부호 없죠? 그냥 0이죠. 0, y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이었고 원점은 뭐가 된다? 그렇죠? 0의 부호 0 마이너스 바뀐 거 해봤죠. 0 마이너스 3의 부호 3으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y는 x 대칭이동 위치 마이너스 3, 0이었더라.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평행이동에서 한 것처럼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었어요. 근데 평행이동에선 시계 대칭이동, 시계 평행이동은 좀 뭐가 달랐죠. 점의 평행이동하고. 하지만 얘는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은 x y 뭐 바꿔봤자 부호만 바뀌고 위치만 바뀌어서 변동이 없어요. 식도, 점도 똑같이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대칭이동은 점에서 한 것처럼 식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나온다. 즉 무슨 얘기냐? 똑같은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요. 점도 똑같은 거예요. 점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점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식에서도 대칭 이동한 식에서도 누구 부호만 바뀌면 되느냐?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도 문자식에서도 y 문자를 마이너스 y 문자로만 바꿔주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y축의 대칭 이동한 식은 점에서 어떻게 됐었죠? 예, x부호가 바뀌었죠. 이것도 x라는 문자 대신에 뭐만? 마이너스 x라는 문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원점이다. 원점. 네,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다면 자, 아까 x, y 둘 다 바뀌었었죠. 점에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x는 마이너스 x로 바뀌어지고 또 y는 뭘로? 마이너스 y로 바뀌어진 요 문자로 변경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바로 뭐가 남았다? y는 x라는 이 직선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는 똑같아. 이것도 x를 y 값 쓰는 걸로 바꾸고 y를 x 값 쓰는 거 바꿨었죠. 그래서 어떻게? 네, x라는 건 y 값으로 바꿔놓고 대입하고 y는 x라는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대입하면 끝입니다. 즉 x 문자, y 문자로 이렇게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예제 1번 통해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풀이이자 답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에 대한 요 식에서 우리가 뭐의 대칭 이동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x축의 대칭 이동을 해보고 요 식을 또 누구 축의 대칭 이동? y축의 대칭 이동도 해보고 또 누구? 원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지막 직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한 그런 식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풀이자 아까 답이 됐어요. 제가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한 식은 저 문제에서 예제 1번 문제에서 x축 대칭 이동한 식은 x가 아니라 바로 누구? 위아래 y가 부호가 바뀐댔죠. y가 마이너스 y로 x축 대칭 이동할 때. 그래서 여기서 누구 문자? y 문자를 뭘로 바꾸겠다? 마이너스 y로. 그래서 우리 답이야. 답 x-2의 제곱 더하기 y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y. 그래서 마이너스 y. 옆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y축의 대칭 이동한 식이다. 어렵지 않았죠? 이 끝이고요. y축의 대칭 이동한 식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쵸? y축의 대칭 이동하면 오른쪽의 x가 왼쪽 x로 가는, 즉 부호가 바뀌는 거여서 요 x 부호가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x로. 그래서 마이너스 x 얘만 바뀌었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다? 1이더라. 이게 답이에요. 답. 그런데 이제 잘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말해보자. 뭘 말해보냐면 얘네들 다 답이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더 예쁠까요? 아니죠. 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제곱하면 플러스 되어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나 서로 어떻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뭐로 쓴다? 플러스 y 플러스 3. 마이너스를 묶다 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y 플러스 3. 네. 요거의 제곱이 1이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누구를 좀 바꾸면 좋을까? 그죠? y 앞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y니까 예쁜데 여기 마이너스 x, x 앞에 마이너스죠? 요게 좀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떻게? 마이너스로 다 묶어주면 제곱하면 플러스 된댔죠? 어떻게? x, 마이너스 2가 뭐야? x 플러스 2 제곱과 같고 옆에 y-3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형태로 바꿔주는 게 더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죠? 어떻게? 뭐의 대칭? 원점의 대칭 이동한 식이에요. 원점의 대칭 이동한 식. 자, 답 뭐냐? 아까 한 것처럼 원점이면 x, y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제 식에서 아까 한 것처럼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이거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 아까 한 것처럼.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은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근데 이 답을 아까처럼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가 x, y 앞에 있으니까 싫어.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제곱하면 뭐랑 똑같다. 그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y 플러스 3의 제곱.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는 게 더 깔끔하긴 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이 되겠죠. 마지막 우리 누구에 대해서 그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다? x라는 문자를 y라고 바꾸고 y라는 문자를 x로 바꿔치기 해서 대입하면 된댔죠. 그래서 불러볼게요. 여기 x 빼기 2가 아니라 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이 아니라 x 빼기 3의 제곱은 1. 그러니까 x, y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얘도 답을 쓰면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x가 y로 바뀌어서 y 빼기 2의 제곱 또 y가 x로 바뀌어서 x 빼기 3의 제곱은 1이더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인데 이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봅시다. 이렇게 y 문자가 앞에 나오고 x 문자가 뒤에 나왔어요.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얘도 조금 바꿔치기 하면 x 문자를 앞에 쓰는 게 낫죠. x 빼기 3의 제곱으로. 그죠? 뒤에 있는 x 빼기 3의 제곱이 앞에 쓰면 좋죠. 또 앞에 있던 y 빼기 2의 제곱은 뒤에다가 그럼 더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 형태로 딱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만 바꿔서 정리해서 써주면 더 좋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대칭 이동되는 그 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사실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점의 대칭 이동처럼 우리가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 점처럼 식도 그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기억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다음 문제들 해보세요. 시작! 네, 해봤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제는 한 번에 갑시다. 자, 요 x축의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누구를 바꿔야 된다? x값이 아니라 y를 뭘로? 마이너스 y로 바꿔야 되고 만약에 y축의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죠? y축 세로 선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x를 뭘로? 마이너스 x처럼 오른쪽 x가 왼쪽 y로 왼쪽 x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점은 뭐였어? 원점은 둘 다 바뀌는 거랬죠. 어떻게? 바로 x가 마이너스 x로 부호가 바뀌고 y도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거죠. 그죠? 원점은. 그리고 마지막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했다? x를 y로 y는 x로 이렇게 바뀌었죠. 됐습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1번. 자, 풀이자 답이에요. 자, 말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다. x축 대칭 이동한 식이다. 그러면 쫙 보세요. 자, y 대신에 뭘로 바꿔라? 마이너스 y로 바꿔라. 그래서
y라는 이 문자식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죠. 자, 풀어보세요. 누구는 안 바뀌고 2x 안 바뀌고 마이너스 3도 안 바뀌고 y 대신에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3y로 바뀌는 거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뭘로? 플러스 3y로 바뀌었네요. 됐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y는 꼴로 안 바꿔도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y축의 대칭 이동이다. y축의 대칭 이동한 식이다. 그러면 x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랑 2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2x 되고 또 여기 옆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선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게 원점. 원점은 어떻게 됩니까? 원점. 원점 대칭 이동한 식. 둘 다 바뀌는 거죠? 둘 다. 그래서 파란색 한 것처럼 마이너스 2x로 바뀌었고 또 마이너스 3y가 플러스 3y로 바뀌었고 안 바뀐 건 누구야? 상수항이죠? 플러스 1. 얘만 안 바뀌었네요. 이게 답이죠. 이거는 뭐 원의 방정식처럼 뭐 더 깔끔하게 해도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만 할게요.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다. 그럼 어떻게 했다? x를 y로 2x가 아니라 2y 빼기 3y가 아니라 3x 그리고 더하기 1은 뭐다? 0.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답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은 객관식에 나올 때는 뭐 y는 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x 앞에 부호, 맨 앞에 나오는 그 x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는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요게 더 깔끔할 수도 있거든요. 요걸로 사실은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얘도 또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딱 깔끔하게 2x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답이 되고요. 또 마지막 얘는 뭐가 바뀌면 좋을까요? 그죠? 위치죠, 위치. x 앞에가 마이너스 3x인데 마이너스 3x를 써도 되지만 여기 양쪽에 다 마이너스 곱하면 3x죠. 그리고 2y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y 1에다가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x를 먼저 쓰고 양수와 x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이런 식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 자, 풀이죠 답이에요. 진짜 풀이죠 답. 자, x축 대칭 이동이다. x축 대칭 이동이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x축 대칭 이동한 식이면 누구 부호가 바뀌었다? y 부호가 바뀌었댔죠. 근데 y가 여기서 문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죠. 둘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돼서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그거는 그냥 플러스 y 제곱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4x까지도 똑같지만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로 하다 보니 마이너스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2y로. 얘는 부호가 바뀌네. 그죠? 아까 제곱해서 부호 안 바뀌었지만 얘 y의 부호만 바뀌었습니다. 됐나요? 깔끔하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아니라 y축의 대칭 이동이다. y축의 대칭 이동한 식이다. 그러면 x값이 뭘로 갔다?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랬죠? 그래서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고서 제곱하다 보니 그냥 x제곱이죠. x제곱. 그리고 y에 대한 건 안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4x에서
x 대신에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무슨 x? 네, 마이너스 4x 되고, 또 y에 대한 거 마이너스 2y 숫자 플러스 1은 바뀌는 게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자, x축 y축까지 다 했으면 원점은 뭐 어렵지 않죠. 원점 대칭 이동하기 어렵지 않죠. 바로 어떻게? x는 뭘로? 마이너스 x로, 그리고 y는 뭘로? 네, 마이너스 y, 이렇게 둘 다 바뀌는 거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자,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자, 불러볼게요. x가 마이너스 x로 가서 똑같이 x의 제곱되고, 또 y도 마이너스 y제곱 똑같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y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y. 오직 안 바뀌는 건 요거 1 숫자만 원점의 대칭 일동일 때 안 바뀌었죠.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원점 말고 이제 y는 직선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x를 y 문자로 바꾸고 y를 x 문자로 바뀌었죠. 그럼 불러볼게요. x제곱이 아니라 y제곱, y제곱이 아니라 x제곱, 4x가 아니라 4y, 마이너스 2y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이렇게 xy가 바뀌었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은 얘만큼은 좀 예쁘게 더 씁시다. 네, 바로 x제곱이 먼저 앞에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하, x제곱, 그리고 여기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더 깔끔하긴 하겠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이동, 평행이동 말고 뭐까지 했다고요? 예, 대칭이동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칭이동까지만 제대로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들 이제 없어요? 없네, 그죠?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이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평행이동, 점에 대한 평행이동, 바로 이동한 만큼을 더하면 됐고, 식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했다? 예, 반대로 x 빼기 a, y 빼기 b 그런 것들을 대입했었고, 그죠? x 빼기 a, y 빼기 b. 그리고 대칭이동, 점이든 식이든 다 똑같이 바꿔줬다. 바로 x축이면 y를 마이너스 y로, y축이면 x를 마이너스 x로, 원점이면 둘 다 x, y 부호가 바뀌었고, y는 x 직선은 대칭이면 x는 y로, y는 x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크게 네 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참고로 여기까지 좀 기억하면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